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자, 3일 연휴의 마지막 날, 6월 6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 미국 나스닥과 함께 다음 주 우리나라 지수 및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2.4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내일 우리나라 장에 끼칠 영향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박스권의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스닥이 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향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이 박스권의 하단을 향할지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시아장은 열리고 있죠. 지난 토요일 날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보시면 미국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장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M&A 관련주입니다. 자, 삼성 M&A 관련주들 지난주 목요일부터 큰 시세를 주었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린 PTS가 1등주로 나섰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삼성 스펙 4호가 시초가 갭도 굉장히 크게 띄운 채로 시작을 했고, 종가상 이틀째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린 PTS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을 했죠. 4.87%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 최소한 8% 9% 이상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리어 미국장이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생각보다는 훨씬 아래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저처럼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던 세력 중에 이렇게 시초가에 나는 무조건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어 놓으면 시초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시초가 시작하고 나서 3분 후에 이렇게 9,200원 이런 자리까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에는 우린 PTS보다 전일 늦게 상한가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훨씬 높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13. 거의 7%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조금 낮게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3등주라고 할 수 있는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는 우린 PTS보다 훨씬 높게 시작을 했죠. 7%에 시작을 해가지고 3분 만에 1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린 PTS 시초가 이 부분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상한가를 이렇게 붙였지만 당후 시간의 가격에서 5.51% 이렇게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린 PTS, 삼성 스펙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장후 시간의 종가가 7,700원 이 부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미국 나스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7,7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면 7,500원, 7,4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아침에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침에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9,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아침에 삼성 스펙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림 로봇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JP모간 외국인 단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JP모간 창고로 이렇게 단타 치는 애들 뭐 개인들이 잘 파악을 하고 물량을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린 로봇 이런 애들 종가상 10%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들 JP모간 이런 애들 총알바지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뻔히 보이는 이런 애들의 물량을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 삼성 M&A 관련주 이 고점 부분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 그 여부 계속 살펴보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들 지난주에 굉장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OCI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 주었고요. 자, OCI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3일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코스닥 태양광 테마주들, SDN 그리고 뭐 신성ENG 뭐 이런 애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SDN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날 고가가 거의 한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상 7.22%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명에너지 이런 애들 좀 아쉽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OCI나 하나솔루션이 반응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 얘네들 결코 지난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뭐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런 18,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OCI나 하나솔루션 수급을 보시면 기간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에너지 이런 신규주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크게 슈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SDN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바람에 단기과열 완화 장치로 묶여버렸죠. 내일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씩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뭐 SDN이 쉬어갈 때 뭐 신성 ENG 뭐 이런 애들도 뭐 장중에 랠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다음 주 중에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도심 항공교통 UAM 관련주들인데요. 자, UAM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네온테크입니다. 자, 네온테크 굉장히 그래프가 좋죠.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3시 이 부분에서 종가 분할을 하려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해 가지고 종가에 매도를 했는데요. 왜 종가에 매도를 했냐면 자, 이것도 역시 뭐 수급 때문이었죠. 이 외국인 이틀 동안 들어왔던 이 외국인 수급, 이 수급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분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뭐 그래프 차트만 이쁘게 만들면 뭐 매수를 하면 종가 분할을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큰 수익을 줬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차트를 예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외국인 단타 JP모간이 순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종가 분할을 할지 말지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현실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외국인 단타들이 어떤 매매 모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매매 방향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점 계속 생각해 가면서 6월달 임해 가시면 나름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연휴 잘 마감하시고 내일도 준비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